종아리는 다리의 혈액을 밀어올리는 제2의 심장으로 심장 활동을 조절하고 있는 고도의 기관이다. 우리 인간은 건강한 종아리 없이는 혈액순환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쯤에 다리가 쥐가 나서 깬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상당히 기분 나쁘게 아프잖아요. 이제는 자다가 쥐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종아리를 마사지하곤 하는데요. 다리에 쥐가 났던 날들을 돌이켜보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던 날이더라고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잘 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있어 심장만큼 중요한 것이 종아리라는 거 아시나요? 심장이 동맥을 통해 전신에 보낸 혈액이 발끝까지 갔다가 정맥을 타고 돌아올 때 종아리가 펌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심장의 보조 펌프라고도 하고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종아리 근육의 기능 덕분에 혈액이 온몸을 원활하게 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종아리를 만져보기만 해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종아리를 주무르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자연요법인 종아리 마사지 요법의 보급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마키 다카코의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입니다. 저자는 건강한 사람의 종아리는 고무공처럼 탄력이 있고 적당히 따뜻하며 갓 쪄낸 찹쌀떡처럼 부드럽다고 합니다. 반대로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있거나 잘 붓거나 종아리 안쪽에 멍울 같은 응어리가 있어 살짝만 만져도 통증을 느낀다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종아리가 건강을 지켜주는 셀프 닥터라고 표현하는데요. 잠들기 전에 하루 종일 수고한 종아리를 만져보며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정성껏 주물러주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매일 하면 좋은 간단한 종아리 마사지법과 종아리 마사지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오래 사는 사람의 종아리는 어떤 상태일까? 먼저 자신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보자. 감촉이 어떤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밤에 잠도 잘 자는 사람의 종아리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탄력이 있다. 그와 반대로 종아리가 손바닥보다 차갑다. 탄력이 없이 흐물흐물하다. 딱딱하게 굳어있다. 빵빵하게 부어있다. 안쪽에 멍울 같은 것이 만져진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흔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거나 심적으로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 상태에서 종아리 전체를 1분 정도 문질러 보자. 곧바로 발끝이 따뜻해지고 등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종아리를 주무르기만 해도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고 몸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종아리 근육의 기능 덕분에 혈액이 온몸을 원활하게 돌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으로 인해 약 70%가 하체에 집중된다. 종아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혈액을 받아 중력을 거슬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쉼없이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근육기관이다. 그러나 종아리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은 다리에 고여 더 이상 위로 흘러가지 못한다. 이 상태가 우리 몸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리는지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즉 혈행혈전증 혹은 심부정맥혈전증이라 불리는 증상이다.
예를 들어 비행기나 자동차의 좁은 좌석에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가 정체되어 무릎 안쪽 등의 정맥에 작은 핏덩어리인 혈전이 생길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섰을 때 이 핏덩어리가 폐로 솟구쳐 혈관을 막아버리는 병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다. 이 질병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만도 매년 약 150건이나 발생하고 있고 그 가운데 몇 명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실제로 초음파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의자에 앉은 지 30분 후 종아리 상부의 혈류 속도가 앉기 전에 비해 자그마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래서 각 항공회사에서는 종아리를 자극하면 혈류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장시간 비행 때는 무릎에서부터 아래까지 스트레칭을 꼭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종아리가 약해졌을 때 발생하는 폐해는 그뿐만이 아니다. 집에서나 회사에서 한 자세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쉽게 피로하게 되며 냉방시설에 자주 노출되는 등 냉증에 걸리기 쉬운 생활을 지속하면 종아리 근육의 기능은 더더욱 떨어진다. 그랬을 때 혈전이 쉽게 생기게 되고 혈관 기능도 쇠퇴해 뇌경색이나 심장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종아리 마사지 요법을 발견한 것은 외과 의사인 고 이시카와 유이치 박사다. 그는 30년 전 링거액이 잘 흡수되지 않은 환자가 있었는데 종아리가 이상하게 차디차서 마사지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종아리가 따뜻해지면서 정맥 주사가 잘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혈류를 개선하면 모든 질병을 막을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 길로 메스를 내려놓고 종아리 마사지 요법으로 오직 한 길을 걸으며 많은 치료 실적을 남겼다. 내가 원장을 맡고 있는 심신건강당에서는 8년여 전부터 이시카와 박사에게 직접 전수받은 이 종아리 마사지를 시술에 도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냉증과 변비가 사라지고 오랜 세월 알아온 허리 통증이 시술 2회 만에 사라졌으며 암 종양 수치가 내려가고 살이 빠지며 피부에 윤기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잠투정이 심하던 아기가 마사지 2분 만에 새근새근 잠든 예도 있다. 이처럼 종아리 펌프는 참으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만져보기만 해도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종아리는 마치 셀프 닥터와 같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종아리 마사지는 그야말로 건강 장수를 위한 마사지다. 매일 종아리를 만져보고 종아리의 수고로움에 감사해야 하며 종아리와 대화를 나누는 마음으로 정성껏 주물러 주어 건강한 생활을 해나가길 바란다. 왜 종아리를 주무르면 오래 살까? 하체에는 혈액의 70%가 집중되어 있다. 종아리는 정강이 안쪽에 있는 불룩한 부분이다. 비복근, 넙치근 등 다리와 발가락을 움직이기 위한 근육들이 뒤집어진 하트 형태로 모여 있다. 이 근육들이 활발하게 수축해서 하체로 내려오는 혈액을 꾸준히 심장 쪽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작용을 한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며 상체의 혈류는 심장이, 하체의 혈류는 종아리가 맞는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근육기관이다. 종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뿐이다. 개나 고양이 원숭이도 종아리가 없다. 개나 고양이 원숭이도 모두 네 다리로 걷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만이 두 다리로 걷기 때문에 시야가 넓고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문제는 인력의 법칙이다. 아래로 내려가는 혈액을 중력을 거슬러 어떻게 심장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전신을 돌아 정맥을 타고 되돌아온다. 그러나 심장에는 혈액을 회수하는 힘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하체에는 항상 전신의 70%의 혈액이 모여 있다. 이것이 심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우리 몸은 무릎 아래 근육이 펌프처럼 움직임으로써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다. 밀킹 액션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을 잘 관찰해보면 부풀었다 가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아리에 돌고 있는 동맥의 주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마치 우유를 짜는 것처럼 활동함으로써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어 순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밀킹 액션이라고 한다. 걸으면 밀킹 액션은 특히 더 활성화된다. 정맥 안에는 약 5cm 사이로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한 판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어올리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두말할 필요 없이 무릎 아래쪽, 바로 종아리에서 나온다. 노화, 운동 부족, 운동 과다, 과로, 스트레스, 질병과 부상. 이러한 이유들로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쇠퇴하면 혈액이 정체되고 몸이 차가워지며 노폐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 안에 쌓이게 된다. 종아리가 뜨겁고 딱딱하면 고혈압이다. 제2의 심장인 종아리는 외부에서 상태를 확인하거나 직접 만질 수 있다. 마치 셀프 닥터처럼 몸의 이상을 알리고 피로감과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앞에서 말했듯이 건강한 사람의 종아리는 고무공처럼 탄력이 있고 적당히 따뜻하며 갓 쪄낸 찹쌀떡처럼 부드럽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다면 종아리는 탄력을 잃고 얇은 가죽 부대처럼 흐물흐물해지기 쉽다. 또 혈압이 높으면 딱딱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뜨거워진다. 허리 통증, 어깨 결림, 두통, 당뇨병 등의 지병이 있는 사람, 큰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대체로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종아리 안쪽에 멍울 같은 응어리가 있어서 살짝만 만져도 심한 통증을 느낀다. 종아리가 잘 붙는 사람은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체질이다. 혈전이 혈관에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혈관에 마개를 끼워 넣은 것처럼 혈액이 더는 앞으로 흐르지 못해서 최악의 경우 돌연사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뇌경색이나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종아리 마사지를 습관화하자. 또한 혈액을 잘 흐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이므로 평소 물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몸속부터 따뜻하게 해주는 종아리 발전소. 다리가 자주 붓는다. 종아리가 손바닥보다 차갑다. 배꼽 아래쪽이 차다. 아랫배에 불쾌감이 있다. 목과 위장이 어딘가 막혀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진다. 어깨와 목이 심하게 뭉치고 결린다. 한밤중이나 새벽녘에 가슴과 위 주변이 아프다. 평소 이러한 증상들이 느껴진다면 체온과 관계없이 혈액순환 장애로 내장이 차가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또한 내장의 냉기는 일반적으로 아랫배에서 시작되어 위장 쪽으로 퍼져나간다. 여름에 찬 음식을 많이 먹거나 배를 차게 하고 잤을 때 배탈이 나는 것이 그 예다. 종아리 마사지는 이처럼 골치 아픈 냉증 개선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물론 욕조 목욕이나 족욕도 혈류 향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종아리 마사지는 몸속에서부터 자가 발전을 한다는 점에서 힘과 지속성이 훨씬 탁월하다. 까치발 서기와 계단 오르내리기로 종아리 펌프가 활발해진다. 까치발 서기, 까치발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는 종아리 펌프를 활성화해준다. 발목 근육을 잘 신축시켜주면 종아리 근육에도 그 자극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혈액을 공급하는 밀킹 액션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설거지를 할 때는 가능한 한 까치발로 서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계단을 내려가기만 해도 발목이 신축되기 때문에 적어도 계단을 내려갈 때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힘들지 않게 계속할 수 있는 규칙을 스스로 정해두자. 이처럼 매일 사소한 부분만 신경 써도 냉증을 개선할 수 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90세부터도) 젊음을 되찾아주는 노화 방지법. 혈류가 향상되면 90세부터라도 다시 젊어진다. 우리 몸이 노화하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신진대사가 쇠퇴하고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물의 양이 줄기 때문이다. 신생아 때 80%였던 수분이 성인이 되면 60%, 고령자가 되면 50% 이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도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36.5에서 37.1도의 건강한 체온이 유지되고 영양과 호르몬도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운반되게 된다. 반면에 불필요한 지방이나 노폐물, 수분은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된다.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혈색도 좋아서 상쾌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다. 90대부터 종아리 마사지를 시작해서 치매를 맞고 107세의 천수를 누린 쌍둥이 할머니처럼 혈류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개선될 수 있으며 젊음을 놀랄 만큼 다시 찾을 수 있다. 종아리 마사지가 피부를 매끄럽게 해준다. 피부과 전문의에 따르면 손발이 잘 트고 갈라지는 사람에게 손발 마사지를 2주간 했더니 혈행이 개선되어 몸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피부 트러블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혈행을 원활하게 해서 체온을 높이는 것은 피부 미용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 혈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종아리 마사지다. 종아리를 매일 주물러 풀어주면 혈액은 반드시 지금보다 원활하게 흐르고 체온이 올라가며 건강도 좋아진다. 또 건강한 체온이 유지되고 전신의 세포가 활성화하며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어 기미도 가령치도 생기지 않게 된다. 가령치는 노인 냄새를 뜻한다. 그리고 피부는 언제까지나 생기 있으며 면역력은 높아지고 쓸데없는 지방이 붙지 않아 늘 젊게 살아갈 수 있다. 종아리 온도는 간단하게 올릴 수 있다. 고령자의 데이터를 보면 종아리의 온도가 매우 낮아서 가장 체온이 높은 허벅지와 비교했을 때 평균 1.75도나 차이가 났다. 그래서 고령자에게 하루 2번의 공중 자전거 타기 등 간단한 다리 운동을 6주간 계속하게 했다. 그러자 허벅지 등에서는 운동을 해도 체온이 0.1에서 0.4%밖에 상승하지 않았지만 종아리는 1.7%에 해당하는 0.54도나 상승했다. 이것은 종아리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면 종아리의 온도가 쉽게 올라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면 혈액의 펌프 작용도 강해지고 따뜻한 혈액이 몸 구석구석까지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몸 전체의 체온이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동안은 다리 근육이 쇠퇴하는 것을 막으려면 무조건 허벅지를 단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종아리 스트레칭이나 마사지야말로 더 필요한 운동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었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서 변을 정체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몸에 쌓인 노폐물의 75%는 변으로 배설되고 반대로 변이 장내에 오래 머물면 온갖 독소도 오래 정체되어 노화를 부추기게 되는데 종아리 마사지는 장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하기 때문에 변비가 없어지게 된다. 종아리 마사지 외에 까치발 서기를 반복하거나 침대 위에서 발목을 구부리고 내리는 등 체력에 따라 무리하지 않게 종아리를 움직여 자극을 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종아리 마사지로 온몸의 근육을 풀어준다. 근육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한다. 하나는 몸을 움직이기 위해, 또 하나는 근육을 늘리거나 줄이는 펌프 작용을 반복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근육을 장시간 격렬하게 사용하면 펌프 작용이 미처 그 활동량을 쫓아가지 못해서 혈액이 정체된다. 그로 인해 근육은 산소 결핍 상태가 되어 젖산 등 피로물질을 원활하게 배출할 수 없게 된다. 그 뒤로도 근육은 계속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피로물질은 갈수록 쌓여만 갈 뿐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은 유연성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져 간다. 이것이 바로 결림의 정체다. 종아리 마사지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근육 구석구석까지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서 전신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종아리를 주무르면 푹 자고 일찍 일어난다. 뻔한 말 같지만 자율신경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은 아무쪼록 푹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아침에 햇볕을 쬐이면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이 다량으로 분비되고 생체시계도 거뜬하게 재시동된다. 세로토닌은 이렇게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작용을 한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충분히 활동하도록 해서 숙면을 취해야 한다.
종아리를 주물러서 푹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기분 좋은 시간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줄고 자율신경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잠들려면 평균 2시간씩 걸렸던 아이가 2분 만에 새근새근 잠이 들었을 정도다. 자신의 종아리를 매일 만져본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종아리 근육에 유연성이 있고 강력한 펌프력만 있다면 온몸의 혈액도 원활하게 흐르고 체온이 오르며 온갖 질병들이 알아서 도망가게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종아리는 대부분 아쉽게도 매우 지쳐있고 쇠퇴해 있다.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지나친 운동으로 인한 피로,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무 작업과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종아리 근육의 쇠퇴, 그리고 스트레스와 에어컨에 의한 냉증 등이 종아리 펌프 작용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다. 부디 종아리와 매일 마주하고 정성껏 주물러주는 습관을 갖기 바란다. 종아리는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셀프 닥터이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종아리 마사지 일문일답. 내 종아리의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한발서기를 테스트해 보세요. 종아리를 포함한 하체 근육과 신경 기능에 대해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두 눈을 뜬 상태에서 한발서기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우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몸이 흔들거리거나 넘어져도 위험하지 않은지 주변을 확인한다. 허리에 양손을 댄다. 축이 되는 발을 정하고 다른 한 발을 바닥에서 5cm 정도 올린다. 축이 되는 장소에서 벗어나거나 올린 발이 바닥에 떨어지면 멈춘다. 30초 이내로 유지했다면 종아리가 상당히 약해진 상태다. 75세 이상 남성일 경우 2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약 40%, 여성은 20%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20초 이내라면 당신이 비록 나이가 젊다 해도 종아리 나이가 75세 전후라는 이야기가 된다. 반대로 120초 동안 유지했다면 완벽하다. 평상시 종아리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종아리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 중 하나가 계단 오르내리기이다. 계단을 오르내리면 아킬레스건이 잘 늘어나고 줄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도 원활하게 신축되고 펌프력도 높아진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든 사람은 내려가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 쥐가 잘 나는 편인데 예방법은 없을까요? 쥐가 잘 나는 환자의 종아리를 만져보면 심하게 굳어있거나 안쪽 깊숙이에서 멍울 같은 근육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많으며 손으로 조금만 눌러도 펄쩍 뛸 만큼 아파한다. 이처럼 쥐가 잘 나는 사람은 종아리를 세게 주무르지 않더라도 문지르듯이 해서 가볍게 풀어주는 것이 좋다. 목욕을 한 다음에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쥐가 날 때는 종아리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는 것이 좋은 대처법인데 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리를 쭉 펴고 한 손으로 무릎을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발끝을 천천히 얼굴 쪽으로 구부려 종아리 근육을 쭉 늘려준다. 잠자리에서 당길 경우에는 가까이에 벽이 있으면 그대로 발바닥으로 벽이나 바닥을 강하게 누른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발바닥을 지압해달라고 부탁한다. 기본 의자 마사지 1. 손을 쓰지 않고 주무르기. 양손으로 의자 바닥의 뒤쪽을 잡는다. 왼쪽 무릎에 오른쪽 종아리를 가볍게 얹는다.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여 종아리 중앙을 마사지한다. 종아리 바깥쪽과 안쪽도 각각 위아래로 움직인다. 익숙해지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발목을 돌린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훨씬 잘 된다. 왼쪽 종아리도 똑같이 한다. 기본 의자 마사지 2. 다리를 들어 올려서 주무르기. 오른쪽 다리를 의자에 올려서 가슴으로 안고 양손으로 아킬레스건에서 무릎 안쪽을 향해 주무른다. 종아리 중앙은 양 엄지손가락을 겹쳐서 주무르는데 안쪽과 바깥쪽은 각각 좌우 엄지손가락을 대고 주무른다.
왼쪽 종아리도 똑같이 한다. 기본 의자 마사지 3. 한쪽 책상다리 자세로 주무르기.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서 한쪽만 책상다리 자세로 앉는다. 왼손으로 발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아킬레스건에서 무릎 안쪽 방향으로 주무른다. 종아리 안쪽, 중앙, 바깥쪽으로 나눠서 각각 주물러 풀어주면 효과적이다. 왼쪽 종아리도 똑같이 한다. 바닥에서 하는 기본 종아리 마사지. 목욕을 끝낸 후나 잠자기 전에 바닥에 앉아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기본 종아리 마사지를 해보자. 각각의 동작을 매일 3에서 10회씩 반복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처음에는 쉬운 동작을 선택하되 횟수는 종아리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한다. 종아리 가운데 근육 자극하기.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양손으로 종아리를 잡고 양 엄지손가락을 겹친다. 아킬레스건에서 무릎 안쪽을 향해 양손으로 누르며 올라간다. 무릎 안쪽까지 왔으면 다시 발목으로 돌아가 반복한다. 왼쪽 종아리도 똑같이 한다. 종아리 바깥쪽 근육 자극하기. 다리를 오른쪽으로 향하게 앉아 오른쪽 다리 안쪽을 바닥에 붙인다. 양 엄지손가락을 겹쳐서 바깥쪽 복사뼈에 댄다. 체중을 실으면서 바깥쪽 종아리뼈 가장자리를 따라 무릎 안쪽까지 근육을 천천히 누르며 올라간다. 무릎 안쪽까지 왔으면 다시 바깥쪽 복사뼈로 돌아가 반복한다. 왼쪽 종아리도 똑같이 한다. 아킬레스건 풀어주기.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가슴 쪽으로 끌어당긴다. 아킬레스건에서 종아리 아래 3분의 1 정도까지 오른손으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주물러 풀어준다. 왼쪽 종아리도 똑같이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